먼저 네 번째 주제 발표는 자살의 예방과 의료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경희의대 정신과 백종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백종우 경희의대 정신과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복지부 지원 동대문구 자살 예방사업 책임 연구자로 지금 계시고요. 중앙 및 서울 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위원이시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기획위원회 간사, 학술위원회 상위원, 그리고 또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아마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의견의 발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살 예방에 있어서의 의료인의 역할이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의사협회에서 주최해 주신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지지난주 일요일날 동대문구하고 중랑구 의사회에서 연수교육을 하셨는데, 그 주제를 이제 되게 투표를 통해서 고르는데요. 2년 동안 이제 우울증과 자살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었는데, 개원이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 주변에서 많이 이런 환자들을 본다고 또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셔서 그만큼 이제 자살과 우울증에 대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관심도 많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1950년대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에서 시작해서 60년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는 놀라운 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00 미만에서 이제 $2만 넘어섰지만 또 하나 저 앞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살률도 저렇게 늘었습니다. 원래 소득과 전혀 비례하지 않는 건데요. 또 국민이 느끼는 이제 행복의 지수라는 것도 90년대 중반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되게 이제 정신과 질환이라는 게 국민소득이 이제 $2만 넘어지는 시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대부분은 이제 웰빙을 추구할 시점에서 이때부터 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간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살 문제의 심각성까지 더해지니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저희가 이제 자살로 잃게 됐는데요. 실제 그 앞에서 우울증 환자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정신과 의사, 우울증 환자를 제일 많이 만나는 정신과 의사, 사실 외래 환자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이 이제 우울증인데, 왜냐하면 불안장애가 유병률로는 높지만 병원을 찾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우울증이 제일 많은데, 저도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몇백 분의 우울증 환자를 보는데, 사실 이 그림에서 여기 계신 우리 최진실 씨가 자살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 환자 중에 자살로 돌아가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자기 환자가 치료받고 있다가 자살하는 예는 경험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한 3분 정도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고, 그게 정신과 의사가 가장 괴롭고 좀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가 뭘 빠뜨린 건 아닐까, 이렇게 괴로운 시점인데, 저는 어쨌든 운 좋게도 그 전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2008년 11월이었던 걸 기억나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최진실 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대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특히 공인이기 때문에 보도지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목을 매서 어떻게 하셨다, 이런 것까지 되게 자세히 보도가 됐는데,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이 그 전까지는 이제 약을 좀 몇 알 먹고 이런 정도의 자살 시도였는데, 그 기사를 보고 일주일 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괴로웠는데, 그다음에 가족 면담을 이제 하는데 부모님이랑 남편이랑 이제 완전히 이제 눈물바다. 다들 거기서 면담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다 울고, 내가 왜냐하면 그날 한마디라도 더 따뜻한 말을 해줬으면 우리 딸이 죽지 않지 않았겠냐, 이런 엄청난 죄책감을 호소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봄에 있던 딸아이가 처음으로 국민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국민학교 간 다음에 그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이렇게 뭐라고 했더니 확 죽어버리겠다 이 소리를 초등학교 1학년이 했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버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조금 아이가 걱정스러운데 어머니가 자살로 돌아가신 거 아니야 절대 모른다 비밀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소아정신과에 한번 가보시자고 해서 이렇게 갔더니 아이가 어머니가 자살로 죽은 것도 이미 알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이가 또 우울증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부모님, 남편, 아이까지 그 영향을 주는 그 자살이라는 게 주는 영향은 가족에게 정말 치명적인 무서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자살이 근데 과연 예방할 수 있는가? 그게 오늘의 이제 저희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 저널에 있는 그 자살의 예방 방법을 정리한 겁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뭐 일부는 줄일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 자체를 안 느끼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질환이 생겨서 여기까지 가는 데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히 치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실 때 지하철에 보면 이제 서울의 지하철은 다 펜스가 생겨서 2011년 이후에는 지하철에서 뛰어나서 돌아가신 분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치명적 수단의 접근을 제한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언론인의 역할 뒤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실 텐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근데 상당 부분이 전반적인 대중이나 여러 사람들의 인식의 증대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1차 의료 의사 또 간호사 이런 의료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그게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빨리 이렇게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고 다시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주요 자살 예방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는가 이것을 참 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1차 의료인을 대상으로 적절히 교육하고 리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의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뭐 군인 프로그램, 항우울제 처방의 증가나 여러 치명적 수단의 제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좀 조울증이 좀 더 많이 들어간 연구이긴 하지만 실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봤던 뭐 이제 합치면 10,000명이 넘어도 실제 자살로 돌아가는 분은 치료 세팅에서는 정신과에서도 굉장히 드물게 경험을 합니다. 이런 연구도 실제 치료받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자살률이 상당히 차이 나는 것을 다른 의학적 결과보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살은 예방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사와 간호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자살을 결심한 분들은 참 스스로가 도움을 청하면 좋은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데 대신 병원을 방문하는 일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다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의 건강보험 자료 같은 걸 추적해서 그분들이 2달 이내에 1년 이내에 병원을 얼마나 찾았나를 보면 1년 이내에도 90%에 가깝고요. 2달 안에 어떠한 이유로든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76%, 즉 의사를 만났을 확률이 70~80%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보건기관, 정신과 병원이나 방문보다는 1차 의료기관의 이용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한 번의 기회를,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의사는 자살 고위험군을 굉장히 자주 접하고 있다. 자살이 어쨌든 흔히 치료받지 못한 우울증의 결과인데 우울증은 치료 가능하고 어쨌든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의사의 어떤 이념과 일치하고 자주 못하는 분이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고 리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게 될 때 결과는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몇 가지 데이터로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끌어올렸다는 게 노인이라는 것을 한석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만큼이 증가했는데 그 대부분을 이 노인이 설명을 합니다. 노인이라고 하면은 현재 자살률도 높지만은 의료기관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항상 구성비의 평균적으로 3배를 곱하면 전체 의료에서 몇 프로를 이용하는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노인이 65세 이상이 이제 13% 정도 되는데요. 거기 3배를 곱하면 40% 전체 의료 이용의 40%를 65세 이상이 하고 있고 20년이 지나서 노인이 20%를 넘어가면요. 그러면은 이제 60%가 넘어갑니다.
이 병의원에 다니는 분의 60%는 65세 이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자살의 제일 고위험군이니까 결국 의사는 가장 고위험군인 분들을 제일 많이 접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인데요. 남성 노인의 위험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살 동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에서 조사한 거를 이렇게 좀 용어들이 좀 이렇게 적절하진 않기 때문에 이걸 가천에 대해서 재분류한 걸 보면 60세 이상은 그럼 왜 이렇게 자살하느냐? 그분들이 1위로 꼽을 수 있었던 거는 병고였습니다. 신체적 질병. 그러니까 결국 병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자살 위험에 있는 노인을 가장 잘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 홍보를 하려고 500베드 규모의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5,000명의 노인이 입원하는데 그 중에 3,000명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하루로 따지면은 330베드는 노인으로 차 있고 220명이 정신질환인데 그 중에 100명이 우울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종합병원 안에서도 이런 정신질환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 이게 작년에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시도를 하셨는데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간호사가 질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체크해서 세 가지 동에 이제 2가지 이상이 체크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정신과로 리퍼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셨는데 굉장히 의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여러 군데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작년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보사연이랑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에 내원하고 있는 그냥 일반 환자입니다. 노인만 한 것도 아니고 일반 환자 240명 정도한테 자살 사고에 대한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울했느냐, 자살 사고나 계획이 있느냐 이 2가지를 물었는데 이걸 조사한 다음에 저희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 저도 놀랐는데 그냥 일반과, 가정의학과, 내과와 신경과를 방문했던 243명 중에서 자살 사고가 있는 사람이 23%가 됐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과가 물론 훨씬 높지만 그리고 심지어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신경과 선생님이 하루 종일 100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했다고 했을 때 23명이 자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13명은 심각하게 자살에 대한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높았고 7.4%는 이미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저희 가정의학과 선생님한테 한 몇 프로 있으실 것 같아요? 한 2%나 3% 있겠지 했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렇게 정신과뿐이 아니라 다른 과 선생님들도 이걸 정말 물어봐야 되겠구나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의료인을 위한 통한 자살 예방 체계 구축 방안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보사연이랑 같이 연구를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려면 결국 이제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국내 우울증 환자가 이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한 해에 오늘 시점 유별로 따지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건보 자료로 따지면은 환자로 치료받는 사람은 47만 명 정도인데 그나마 3개월 이상 제대로 치료받는 사람은 이제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지난달에 발표한 사람 13%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창피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미국도 1990년대 초반에는 10% 수준이었습니다. 이 비율이. 이제 전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면서 이게 이제 한 10년 만에 한 28%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국 우울증 진료 현황 조사라고 해가지고 우울증 임상연구센터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우울증